네, 의료 AI 종목 가운데 뷰노 오늘 최강 종목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자, 연초부터 코스피에서 6조 4천억 원을 순매도했던 기관이 9거래일 만에 코스피에서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상위 종목들을 좀 보니까 삼성 SGS, 하나에어로 그리고 HMM이 눈에 띄었는데요. 시간 외 그리고 외국인 수급은 또 어땠을지 수급 흐름 체크하면서 오늘 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시리 스탁솔루션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어제 장에서 시간 외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특징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한 이 국제사회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심해 광물 자원에 대한 탐사 채굴 사전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관권 리스를 보유하고 있는 SH에너지 화학이 주목받으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장 마감 후에는 셀트리온 홀딩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셀트리온과 마이크로바이옴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고바이오랩이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이 5%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인탑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의료용 로봇인 보핏의 시제품을 납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비셈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투명 디스플레이 경쟁이 본격화된다는 기사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관련주 또 로봇 관련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담아볼까요? 네, 이슬이 대표님의 시간 외 종목 픽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인탑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최근에 이제 그 로봇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만큼 인탑스 역시도 최근 로봇 관련해서 좀 이제 테마가 많이 엮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탑스 역시 이제 그런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까지 뭐 이렇게 주가상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뭐 자동차 부품을 제조를 하기도 하지만은 뭐 주요 매출의 60% 이상이 이 IT 디바이스 쪽에서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온디바이스 관련주들도 상승세에 있고요. 또 이와 관련된 AI, 로봇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때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핏에 대한 어떤 시제품 납품 소식이 또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 외에 좀 상한가로 이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보핏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입는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네, 전문 용어로는 뭐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 또 CES에서 이 웨어러블 로봇을 또 선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기대감이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좀 상황이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일단 인탑에서는 이 현재 보핏의 시제품과 관련해서 이 또 최종 생산을 독점적으로 또 이제 맡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 보핏에 대해서 또 독점적으로 생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는 조금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대량 또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미국에서 서빙 로봇인 서비를 또 이제 위탁 생산을 또 독점적으로 이미 맡고 있는 그런 기업이겠고요. 또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의 로봇 관련 산업이 커질수록 이런 동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웨어러블 시장 자체가 또 이제 고성장이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규모가 약 1조 7천억 정도인데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 18조 원대까지 한 18배 가량 또 성장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보핏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헬스케어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뭐 이제 뭐 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런 B2B에 대한 어떤 협업 기대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도 이제 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에 대한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가격적인 메리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로봇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각각 개별 종목에도 계속해서 좀 선반영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고평가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올랐던 뭐 협동로봇 쪽은 이미 뭐 PR이 많게는 50배 이상도 이제 있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반해서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올해 실적 기대치 했을 때 PER이 한 11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로봇 산업 내에서도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죠. 그동안 이제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내려가고 있고 오히려 그동안 올라오지 못했던 뭐 부품 관련주 쪽으로 또 수급이 옮겨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이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시가에서 떠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굳이 뭐 추격 매수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워낙에 이제 좀 장의 변동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뭐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한 32,000원 이하대로 내려온다면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관련 주요 가운데서 저평가된 종목이다 말씀 주신 인탑스 목표가 4만 원 전고점 부근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인탑스 오늘 응원하면서 오늘 장 움직임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장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이 500억 원대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86억 원어치 순매수에 나섰는데요. 외국인들 연속성 있게 담고 있는 종목들 특징주로 정리했습니다. 외국인의 픽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인데요. 지난해 누적 대출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40%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토스 상장 수혜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올해 고객사 물량 증가와 또 신규 양극재 출하 개시에 따라서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HLB는 미국 FDA로부터 신약 허가 신청 결과를 앞두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3거래일째 담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엔캠인데요. 미국이 해외 우려 집단 조항에 중국 기업 배제가 시작이 되면서 국내 분리막 전해 기업들의 반사 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인데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유럽 주요국에서 입찰 수주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대표님 어떨까요? 네, 우선 이제 네. 엔캠이라는 종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최근에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고 추가적으로 뭐 부담 없이 뭐 분할 매도를 해가면서 이렇게 좀 계속해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사실 신규 관점에서는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 엔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또 미국과 중국의 어떤 대외 규제가 좀 일어나게 되면서 이에 따른 뭐 반사익 수혜 이런 기대감들도 좀 있겠지만은 사실 이런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려면은 뭐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2차 전지 전액 그리고 이제 첨가제를 제조하는 기업이죠. 그 최근에 이제 특히 미국에서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또 이제 수혜를 받게 되면서 이에 따른 어떤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에 대한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결국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인지 뭐 중장기적 관점일지는 기업의 어떤 전체적인 전망과 이런 이제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엔캠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캐파는 좀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 기업에서는 손실을 안 보려면 늘린 캐파만큼 그만큼 수요도 많이 따라와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공장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현재 뭐 20%대고 해외는 한 40%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이미 성장 사이클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캠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금 2차 전지 이제 관련 회사들이 이런 과잉 준비했던 설비들을 팔게 되면서 좀 투매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리스크 관리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미국에 또 대선 이슈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다시 한번 좀 재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IRA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무효화가 되거나 지금보다는 영향력이 굉장히 좀 적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주가의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좀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지금 엔캠이 상승을 하는 이유가 2차 전지 업황이 좋아서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개별적으로 지금 이슈로 가고 있고 특히나 IRA에 대한 어떠한 그런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로 보면은 사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다시 한번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외국인 수급을 이용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실적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엔캠 같은 경우에 현재 이자 발생 부채가 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재무적인 리스크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운전자본, 특히 매출 채권이라든지 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감소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어제 종가 이하대로 좀 내려오면은 뭐 한 10만 5천 원 이하대에서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조금 짧게 12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캠 앞서서 김병진 매니저 같은 경우는 달리는 말에서 내릴 수 없다. 네, 올라타자 이렇게 또 콜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것이 이제 미국 공장 증설되고 나면은 생산 능력 같은 경우 글로벌 1위로 올라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 반면에 이수리 대표님께서는 지금 확인해봐야 될 지점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가동률이라든지 재무적인 리스크 꼼꼼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적인 접근을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매수가는 10만 5천 원 이하에서 목표가 12만 원으로 설정한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장 공략주를 알아봐야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실리콘2라는 종목인데요. 네. 네,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 기업들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2도 이제 화장품 업종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조금 이런 OEM, ODM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이제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 화장품을 제조를 하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고 이미 이제 뭐 제조되어 있는 이런 완제품들을 해외 쪽에 이제 통관 대행을 해준다라든지 또 이제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직매입을 해주는 이런 유통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북미라든지 이 유럽 쪽에서 또 이제 스킨케어 시장이 구조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미국 아마존에서 뭐 세럼 판매 부분에서는 뭐 국내 브랜드인 믹순이라든지 스킨천사 이런 이제 브랜드들이 굉장히 좀 높은 이런 순위를 기록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K 드라마, 뭐 K 콘텐츠에 대한 어떤 열풍도 한몫을 했겠지만은 지금 이제 북미 시장에서도 사실 이런 가성비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그런 트렌드가 계속해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가성비, 결국에 이제 상품은 굉장히 좀 좋지만은 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국내 이제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매 판매 비중보다 이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북미 시장의 어떤 중저가 브랜드 시장을 계속해서 점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뭐 국내 OEM, ODM 그리고 이런 실리콘투와 같은 기업들이 당연히 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인디 브랜드, 특히 이제 중저가 브랜드를 뭐 인디 브랜드라고 하던데 사실 인디 브랜드가 계속해서 지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럭셔리 브랜드는 지금 수요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신규 확장이 또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에는 뭐 코스알엑스뿐만이 아니라 뭐 기타, 뭐 조선미녀라든지 이런 인디 브랜드들의 어떤 신규 출시가 또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제 실리콘투 같은 기업들의 어떤 그런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은 결국에 이제 수출량 증대, 이런 판매량 증대가 관건인데 이 두 부분에서 봤을 때 모두 외형 성장을 좀 이룰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풀필먼트 사업도 이제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동사 같은 경우에 사실 마케팅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존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채널을 좀 운영하게 되면서 뭐 판매자 대신해서 뭐 제품도 대신 선택을 해주고 이에 따라서 뭐 배송도 일괄 처리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이 풀필먼트에 대한 어떤 수요도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게 매출 비중이 동사 같은 경우에 한 15%까지 또 늘어났고요.
매출액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분기 때 이 풀필먼트 쪽 사업 부분이 한 83억 정도의 매출을 냈었고요. 이게 지금 3분기로 넘어가면서 한 160억대까지 2분기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또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전 사업 부분에서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영업이익률이 또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2021년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이제 한 자릿대였는데 22년도부터는 이제 운임비가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10%대를 또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화장품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뭐 OEM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중소형 브랜드들도 현재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6, 7%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 실리콘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1%, 한 12% 정도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고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생성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재고에 대한 부담도 있는 반면에 사실 실리콘투는 그런 이제 단점이 없는 기업이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수익성 개선도 더욱더 가파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으면 될지 좀 궁금한데요. 네, 목표가는 우선은 사실 전고점은 저는 넘는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 이제 그 전고점이 1,600원대잖아요. 결국에 10,000원은 이제 터치를 해야지 추가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목표가는 우선 10,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이제 어제 종가 이하로 좀 내려온다면 8,700원 이하대에서 분할 매수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종목 이야기 좀 짚어봤습니다. 이슬희 대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